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과 그 다음에 지방 출장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박사 TV를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제가 첫 번째 책을 쓴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요즘 올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취득세 부분이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첫 번째 책인 소액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을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짜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싸면 다 사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소액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안에 제 이제 연락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뭐를 물어보냐면 소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게 한 10년 전부터 제가 투자를 했던 그 내용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투자했던 내용들은 제가 돈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5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 정도 사이가 저는 투자를 소액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소액 투자의 종목들은 1억 전후에 20평대 방 3칸짜리 오래된 아파트, 그 다음에 빌라, 맨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빌라, 맨션, 아파트 요것들은 앞으로 지하철이 생기는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무슨 개발 호재가 있는 요런 지역들을 미리 먼저 들어가서 전세를 끼고 혹은 그때는 또 대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이런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던 진행했던 많은 소액 부동산들은 대부분 2년 또는 4년 정도 전세나 전월세를 주고 나면 가격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질 수 없는, 역전세를 맞을 수 없는 이런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뭐 소액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크게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되는 시점에서 소액 부동산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소액 부동산 투자의 이제 핵심, 제가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 부동산 투자 노하우 공개입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공시지가랑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금액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 보면 지금 매매가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억 한 4천, 5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공시지가 한 1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1억 뭐 2, 3천, 뭐 6, 7천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도 제가 봤지만 공시지가 1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공시지가가 1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이트 중에서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 열람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주택 공시지가 열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일반 우리 그 아파트 같은 이런 곳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열람을 들어가시면 그 아파트 지번을 치고 몇 동 몇 호를 치면 공시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공시지가가 1억 이하짜리를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이거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1.1%를 취득세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를 내가 10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을 내가 11번째 산다 하더라도 이 11번째 사는 주택은 또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서는 자유로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사시는 게 저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는 지역에 불문하고 아무 때나 사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강력시급 정도를 사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에 좀 멀리 인구 한 30만, 인구 40만 이래 되는 곳, 그 다음 인구가 한 15만 되는 곳도 이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금액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실제 오르는 폭이 제가 원했던 그런 시세 차익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는 투자를 할 때는 인구 100만 이상 되는 강력시급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이 강력시급 이상 되는 수요가 있는 지역에 나중에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매도를 하고 나오는 시점에 아파트를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잘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 돼야 되는 이런 곳에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인데요. 일단 층수가 낮으면 참 좋은데 층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15층 이상 넘어가는 것보다는 15층 이하 정도 되는 30년 정도 다 된 오래된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가 지금 새 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여러분들이 소액을 투자한다고 보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오래된 아파트들 많을 겁니다. 그럼 그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서 빌라라든지 어떤 맨션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중에서 층수가 좀 낮고 한 30년 다 된 아파트는 제가 볼 땐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 아파트는 호재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좀 낮고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 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를 사실 때는 최소 갭 투자로 내 돈이 작게 들어가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다.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그 아파트의 앞으로의 매매가를 알 수 있는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최소 80% 이상은 되는 그리고 갭 투자로 내 돈이 한 채당 한 2, 3천 정도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것이 나중에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역전세를 맞는 이런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로 좀 돈이 작게 들어가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최소 80% 이상 90% 넘어가는 것은 더할나위 좋겠죠. 이런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향후 2년 이상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아파트의 가격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 수요와 공급 중에서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 수요는 딱 정해져 있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역에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공급이 과잉이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급이 많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세가도 낮아지고 매매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로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실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 114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아파트 앞으로의 공급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이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기 전에 향후 2년 이상 입주 물량이 없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년 또는 뭐 4년 뒤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올 때 전세가도 높아지면서 매매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이상 입주 물량이 없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를 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가격에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 부동산 500에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역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초기에 돈이 작게 들 수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한 100만 이상 되는 광역시급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15층 이하 30년 정도 된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지 재건축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면서 좀 높은 갭 투자로 한 2, 3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고, 입주 물량 향후에 2년 이상 없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소액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요즘 소액 부동산 투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소액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오늘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